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이제 곧 회동을 한다고 하죠.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과거 김종인 비대위에서도 활동했던 윤희석 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희석 특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시 30분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만찬 회동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만남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그동안, 여러 의사소통 과정이 있었고, 네. 또,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결과로 인해서 두 분이 직접 만난다는 것은, 네. 결국은 어느 정도 해법을 다, 도출해 낸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해법을 두 분이 도출해 냈다라는 것은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그냥 짐작하는 건데요. 네, 내일이, 저희 당의 최고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늘 최고위원회에서 선대위 인선을 의결을 하고 발표를 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네, 내일 앞두고 내일 그 의결을 앞두고 네, 두 분이 회동을 하신다는 것은 아마도 김종인 위원장께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시는 것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간의 가장 큰 걸림돌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거취나 역할 문제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정리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세요? 글쎄요. 일단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월요일에 의결이 됐고 네, 또 그분이 하실 역할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생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선대위에서 역할을 하시기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께서 본인이 하시고 싶은 역할과 뭔가 충돌이 될 수도 있다. 또는 선대위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의 지휘 체계가 조금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우려 때문에 예, 그동안 어떤 조금 다른 의견을 내셨던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어느 정도의 뭐 역할 조정이라든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 두 분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본인의 활동 영역이 침해받지 않는 뭐 네. 그런 정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결국 여러 가지 그 이견들에 대한 조율이 많이 진척이 됐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 권성동 사무총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잠시 후 6시 30분 회동에도 동석을 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그러면 네. 권성동 사무총장의 오늘 만남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을까요? 시점상으로 보면 네. 어쨌든 후보의 뜻을 잘 전달하시러 가신 분이고 또 네. 그 시점이 오늘 아침이니까 아마 오늘 회동과 같은 이러한 결정이 오늘 오전에 권성동 사무총장이 가셔서 뭔가 결론이 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네. 이 오늘의 이 6시 30분의 회동은 두 분 간의 회동은 오늘 오전에 권성동 사무총장이 가셔서 두 분 간의 얘기 끝에 나온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결정돼서 이루어진 만남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회동을 통해서 좀 더 논의,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중재안, 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가 아니라 외곽에서 특위 등의 역할을 맡는 것, 이런 것들이 또 논의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두 분이 만나셨다면 네. 그런 논의는 이미 결론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의에 아하. 도달하지 않았을까. 네, 네.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분이 또 만나신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음흠. 두 분이 만나셔서 결론이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합류하시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만나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로 직전까지 나왔던 언론 보도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간에 상당히 의견이 다르고 또 충돌 내지 대립의 모습까지 비춰진 보도들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네.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분들께서 예, 취재를 위해서 그 후보님이나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물어보시는 그런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답변들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 답변들을 모아서
하나의 줄거리를 만들다 보면은 네. 그 답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 화법이 네. 일반인의 화법과 좀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어떤 결정이 없다면 그냥 제3자가 얘기하듯이 뭐 관심이 없다느니 뭐 이런 네. 식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그것을 마치 뭔가 불편하다.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안 좋게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네. 정말로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사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까지 김종인 위원장께서 늘 이런 식의 어떤 직위를 맡기 전에는 결정되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유출하건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그동안 전개되었었던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언론이 뭐 기자들도 오랜 동안 취재해서 지금 말씀하신 김종인 전 위원장의 특성을 알고는 있었을 텐데요. 알면서도 보도를 위해서 모르는 척 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던 것일까요? 그건 뭐 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데요. 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네. 진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도 추측을 하는 건데 네. 김종인 위원장 화법이 그렇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장 중요한 지금 시점의 특성이 내일 국민의힘 최고위이고 선대위 구성안에 대한 의결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네네. 내일 최고위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가 이루어진 그런 선대위가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대위는 일단 출범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는 좀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건가요? 모양새로 볼 때 내일 선대위가 출범을 하고 네. 그 출범을 하면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거기에 합류하는 것이 확정이 되는 네. 그런 그림이 가장 좋을 겁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선대위는 출범하는데 예를 들어서 총괄 선대위원장 자를 비우고 네. 그 다른 직위만 발표한 상태에서 이른바 개문발차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에게도 그렇고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뭐랄까 좀 관측 내지는 우려를 하는 것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 합류를 하신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잠복해 있는 갈등이 또 표출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정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그거는 그런 일이 만약 발생한다면요, 그때 가서 생각해볼 일이고, 물론 이렇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과 생각을 다르게 하고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고, 예. 또 그런 분들이 선대위에 같이 참여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노정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권 교체라는 가장 큰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그 네. 목표에 향해서 다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대열에서 조금이라도 이탈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상황을 누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뭐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는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 원탑 체제다 이렇게들 다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일반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원탑 체제의 선대위라면 정확하게 어떤 역할, 어떤 권한들을 가지게 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원톱 체제라는 것도 사실은 네. 언론에서 그렇게 규정을 지어서 나온 건데 예. 선거는 후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원톱 체제라고 하는 것은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그 후보의 선거를 돕는 조직상의 구조에서 네.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맨 위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지휘 체계를 구성한다. 즉 선거 지휘상의 가장 큰 권한을 갖는다 이런 의미지. 네. 뭐 원톱이니 투톱이니 그런 말들은 좀 식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김병준 전 대표는 사실 가만히 뭐랄까요 침묵을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는 김병준 전 대표의 양보, 희생 이런 것들 전제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속해서 잘 이어나갈 거예요? 아니면 김병준 전 대표께서 가지고 계신 불만이 또 표출될 우려가 또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만약에 네.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회동 이후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오신다는 뜻은 네. 김병준 위원장과의 관계도 다 정리가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아하, 예. 김병준 위원장도 이번 대선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런 정도까지 상황이 됐다면 그 두 분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뭔가 잡음이 나거나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륜이 있고 아하.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민주당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 민주당 일부 인사하겠죠. 접촉한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는데 사실 네. 여부하고 어떤 역할을 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보도를 봤기 때문에 저도 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혹자들은 그 보도를 보고 민주당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닐 것이고 네. 아마도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사이를 조금 떨어뜨린다 또는 아하. 선대위 합류를 좀 만류하는 뭐 그런 정도의 의도를 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네. 정치 도의상 그렇게 떳떳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흠.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 민주당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해석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의 회동을 좀 더 빠르게 가속화시킨 그런 효과도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고 네. 민주당에서 어떤 의원이 뭐 친분 관계로 만나실 수는 있는데 뭐 예.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리라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석 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만나봤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